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식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전산회계 운용사 3강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정과 분계부터 학습을 할 건데요. 계정이라는 것은 계산하기 위해서 정한 걸 우리가 계정이라고요. 계정은 계산하기 위해서 정한 거고, 그 다음에 분계라는 건 거래를 압축하는 겁니다. 거래를 서술형으로 그대로 기록하면 장부가 몇백 건, 몇천 건이 들어가겠죠. 그거를 최대한 약속된 분량으로 줄여서 압축해서 알집으로 압축하듯이 자료를 양을 줄여서 표시하는 걸 분계라고 합니다. 자, 거래 발생할 때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록 계산 정리하는 단위를 계정이라고 한다. 계정은 계산하기 위해서 정한 고유의 이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 그래요. 계정 과목이 뭐라고요? 계산하기 위해서 정한 고유의 이름이다. 그래서 계정 안에서 구체적으로 부여된 회계적 이름을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고 하고요.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이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 계정, 부채 계정, 자본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자산, 부채, 자본, 비용, 수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분계 작업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지금 계정 과목을 몇 개 말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말해보세요. 현금, 자산이죠. 외상 매입금, 부채죠. 미수금, 자산이죠. 임차료, 비용이죠. 수수료 수익, 수익이죠. 상품 매출, 수익이죠. 상품 매출 원가, 비용이죠. 미지급금, 부채죠. 당좌예금, 자산이죠. 선급금, 자산이죠. 선수금, 부채죠. 수수료 수익, 수익이죠. 이자 비용, 비용이죠. 여비교통비, 비용이죠.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 비용 수익을 정확하게 계정 과목만 들으면 이게 자산이다. 부채다. 자본이다. 비용이다. 수익이다.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계정 과목을 외우고 그거를 자산부채 자본, 비용 수익 5개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분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분계는 불가능합니다. 자, 분계 예제 1번입니다. 다음은 두 지식의 9월 한 달간의 거래에 관한 자료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분계를 하려면 거래 신요소를 보고 분계하는 거죠. 5월 2일 현금 1,500만 원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다 이렇게 나왔죠. 자, 워드 파일로 변환해서 지금부터 실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지식의 5월 한 달간의 거래에 관한 자료이다. 다음의 거래를 분계하고 거래의 판례소를 표시하시오. 자, 이거 현금 1,500만 원을 출자해 회사를 설립하면 차변에 자산의 증가죠. 차변에 자산의 증가. 어떤 자산이 증가한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얼마가 증가한다? 1,500만 원이 증가한다. 이렇게 분기하는 거고요. 차변에 현금 1,500만 원. 대변에 자본의 증가. 자본금이 생기죠. 자본금. 금액은 1,500만 원.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죠. 자, 두 번째 문제. 여기는 자본의 증가죠. 자본의 증가 대변. 5월 4일 건물을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다. 차변의 자산의 증가. 건물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얼마가 증가하냐면 200만 원이 증가합니다. 대변에는 현금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죠. 자산의 감소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간다. 얼마가 나간다? 200만 원이 나간다. 이렇게 분기합니다. 5월 7일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하다. 함정이 있는 문제네요. 비품을 사왔으면 차변에 자산의 증가.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10만 원. 대변에는 외상으로 했는데 미지급금이라는 부채가 드러납니다.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닌 자산을 사오고 줄 거는 미지급금, 부채의 증가입니다. 미지급금.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다. 4번 문제입니다.
5월 9일 상품 30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의 자산의 증가.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금액은 300만원. 대변의 자산의 감소.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금액은 300만원. 5월 11일 서울은행에 당좌예금 통장에 현금 500만원을 예금하다. 이렇게 나왔죠? 차변에 당좌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당좌예금. 금액은 500만원이 증가하죠.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현금이 나갔죠? 현금. 금액은 500만원.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자, 6번 문제입니다. 5월 14일 원가 100만원의 상품을 200만원의 외상으로 매출하다. 차변의 자산의 증가. 외상 매출금. 금액은 200만원. 원가 무시합니다. 판매 가격으로 200만원으로 분기하고요. 대변의 수익의 발생. 수익의 발생 대변 맞죠?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생긴다. 금액은 200만원. 이게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5월 19일 5월 7일에 비품 구입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부채의 감소죠. 부채의 감소. 차변의 미지급금. 5월 7일에 미지급금은 금액이 얼마인가요? 10만원이네. 10만원. 그 다음 대변의 자산의 감소죠. 현금이 나가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간다. 얼마가 나간다? 10만원이 나간다. 이렇게. 5월 25일 종업원 급여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렇게 나왔죠. 차변의 비용의 발생. 급여 20만원. 대변의 자산의 감소. 현금 20만원. 이게 정답이다. 9번 문제입니다. 5월 26일 은행에서 현금 200만원을 차입하다. 차변의 자산의 증가. 거래 심요소죠. 차변의 현금 200만원. 여기다 금액까지 쓸 필요 없고 금액은 여기다 쓰죠. 200만원. 대변의 부채의 증가죠. 단기 차입금이 생기니까 부채의 증가. 차입금.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냥 차입금이라고 쓰고요.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10번. 5월 30일에 상품을 매입하고 차변의 자산의 증가. 상품. 금액은 500만원. 대변에 약소금을 발행하면 부채의 증가죠. 지급보험. 상품을 사오고 약소금을 발행하면 지급보험이죠. 금액은 500만원. 이게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다. 자, 이게 지금 제가 문제 풀이해준 정답입니다. 현금, 자본금, 그 다음에 건물 현금, 그 다음 비품 미지급금, 상품이 아닌 거 사고 줄 거니까 상품, 현금, 당좌예금, 현금 6, 7, 8, 90 외상 매출금, 상품 매출 그 다음에 상품 매출원가, 상품 이렇게 분기할 수 있는데 계속기록법일 때는 밑에 걸 분기를 하는데요. 계속기록법이 아닌 실질재고조사법일 때는 위에 것만 분기하고 말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준 답은 실지재고조사법 위에 거만 하는 거고요. 시험도 실지재고조사법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거는 계속기록법으로 기록한 겁니다. 자산의 감소 상품 원가를 써주고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5월 19일 5월 7일에 비품 구입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미지급금 현금. 급여 현금, 현금 차입금,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분계를 기록한 장부를 분계장이라고 하는데 실무에서 전표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계장 작성을 생략합니다. 즉 전표를 사용하는 회사에는 분계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장부를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눕니다. 자, 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가 있는데요. 주요부는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을 주요부라고 합니다. 분계를 기록한 장부를 분계장,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을 모아놓은 장부가 총계정 원장이거든요. 그래서 분계장과 총계정 원장이 주요부인데 전표가 제도가 있는 회사, 전표 제도를 사용하는 회사는 분계장이라는 장부가 존재하지 않을 거다. 일계표, 주계표, 월계표가 있을 것이다. 이거 중요한 실무고요. 보조부는 보조원장과 보조기입장이 있습니다. 보조원장이 4가지가 있는데요. 외상매출금을 거래처별로 기록하는 장부가 매출처 원장, 외상매입금을 거래처별로 기록하는 장부를 매입처 원장, 상품의 입고, 출고, 잔액을 표시하는 장부가 상품재고장, 고정자산대장은 토지대장이나 건물대장을 고정자산대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조원장은 4가지가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주요부와 보조원장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장부를 보조기입장이라고 합니다. 매입장, 매출장, 바드런기입장, 현금 출납장, 그 다음에 뭐 상품, 지급원기입장, 현금 출납장 이런 거 전부 다 보조기입장에 속한다. 4번 총계정 원장입니다. 분계가 끝나면 분계한 내용을 총계정 원장에 계정별로 옮겨놓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정기라고 한다. 정기. 분계장에서 총계정 원장으로 금액을 옮기는 거예요. 정기를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에 해당 계정의 증가 감소액을 파악할 수 있고 일정 시점에서 해당 계정의 잔액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거래를 각 계정 과목별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하나로 모아둔 장부를 총계정 원장이라고 한다. 전기는 다음과 같다. 차 대변에 기록된 분계에 해당하는 계정을 찾는다. 분계된 차변 또는 대변 계정의 금액을 총계정 원장의 해당. 분계에서 차변이면 총계정 원장 차변, 대변이면 대변에 기입하고 그 금액을 적고 상대 계정 과목을 기입한다. 자기 금액을 적고 상대 계정 과목을 기입한다. 자, 어떻게 생겼느냐? 전기를 한번 보세요. 이것은 지금 보여주는 원고는 제가 김태원 세무사랑 도서 출판 어울림에서 회계원리 원가 회계에 썼던 원고 일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 상품을 20만원의 외상으로 판매했을 때 분계와 정기는 다음과 같다. 자, 이건 실질재고조사법이에요. 밑에 상품 매출원가 분계 없죠.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고요. 외상 매출금은 총계정 원장의 외상 매출금 차변이니까 차변에 그대로. 금액은 내 거지만 계정 과목은 반대편 거. 자, 상품 매출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여기다 적는데 금액은 내 거지만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의 반대편 외상 매출금을 적어라. 금액은 내 거로 쓰고 계정 과목은 상대편 걸로 써라. 그게 바로 전기하는 요령이고 상대편 계정 과목이 2개 이상이면 제자라고 표시한다. 상대방 금액 계정 과목 2개 이상이 합쳐져서 내 계정 과목이 만들어지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앞에서 살펴온 두 전의 분계를 총계정 원장에 정기하면 다음과 같다. 이게 분계잖아요. 이걸 정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차변에 500만원 있잖아요. 현금 차변에 500만원을 자본금으로 적어라. 현금 차변에 500만원을 자본금으로 적어라. 자본금 대변에 500만원을 현금으로 적어라. 자본금 대변에 500만원을 현금으로 적어라. 자, 비품 차변에 50만원을 현금으로 적어라. 비품 차변에 50만원 현금으로 적었죠. 현금 대변에 50만원을 비품으로 적어라. 현금 대변에 50만원을 비품으로 적어라. 건물 차변에 300만원을 현금으로 적어라. 건물 차변에 300만원을 현금으로 적어라. 그 다음에 현금 대변에 300만원을 건물로 적어라. 적었죠? 상품 차변에 20만원을 외상매입금으로 적어라. 상품 차변에 20만원을 외상매입금으로 적어라. 외상매입금 대변에 상품으로 20만원 적어라. 맞죠? 자, 그 다음
상품 차변에 40만원을 제자로 적어라. 이거 두 개 합쳐서 내 금액이 만들어질 때 제자라 그랬죠? 3월 5일날 상품 계정 차변에 제자 40만원 맞죠? 현금 대변에 15만원을 상품으로 써라. 자, 현금 대변에 15만원을 상품으로 써라. 외상매입금 대변에 25만원을 상품으로 써라. 외상매입금 대변에 25만원을 상품으로 썼죠? 현금 차변에 10만원을 상품 매출로 적어라. 현금 차변에 10만원을 상품 매출로 적었죠. 그 다음 매출원가 차변에 5만원을 상품으로 적어라. 매출원가 차변에 자 여기서 매출원가가 없는데요. 여기 있죠. 여기 5만원을 상품으로 적어라. 그죠? 그 다음에 상품 대변에 5만원을 매출원가로 적어라. 상품 대변에 5만원을 매출원가 적었죠. 자, 이런 식으로 전기를 하는 겁니다. 금액은 내 거, 계정 과목은 상대편 걸로 전기를 하면 이렇게 된다. 총계정원장 전기 2까지 이렇게 전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표제도입니다. 거래를 기록한 지편, 종이 쪼가리를 전표라고 합니다. 전표제도를 사용하는 회사는 분계장이라는 장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분계장 대신 전표집계표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전표제는 3전표 제도와 5전표 제도가 있는데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가 3전표 제도. 여기다 매입전표와 매출전표를 추가하는 게 5전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의 90% 이상은 3전표 제도에 의해서 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들어왔니? 입금전표에 적어라. 돈이 나갔니? 출금전표에 적어라. 현금과 관련 없는 거래니 대체전표에 적어라. 이렇게 3전표 제도로 작성을 합니다. 다음 거래를 분기하여 전표를 완성하라 이렇게 나왔죠. 자, 상품 시 150만원을 매입하고 1개월에 지급하기로 했죠. 차변에 상품 150만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150만원 이렇게 나오죠. 입금전표, 출금전표를 먼저 할게요. 자, 입금전표입니다. 상품 50만원을 매입하고 현금 지급하다. 차변에 상품 50만원, 대변에 현금 50만원. 출금전표는 현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현금의 반대편 계정 과목을 5월 1일날 상품 50만원으로 적으면 되겠죠. 상품 50만원 보여드릴게요. 상품 50만원 이렇게 적어라. 자, 두 번째 현금 89만원을 6개월간 차입하다. 차변에 현금, 대변에 단기 차입금. 돈이 들어왔죠. 차변에 현금이 있죠. 현금 입장에서 반대편 단기 차입금을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다 5월 6일 단기 차입금 89만원 이렇게 쓰는 겁니다. 5월 6일 단기 차입금 89만원 이렇게 썼죠. 자, 다음 거래를 분기하여 전표를 완성하라. 5월 15일 상품 150만원을 매입하고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차변에 상품 15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이 아니라 상품을 사오고 안 준 건 외상 매입금 150만원. 그래서 대체전표는 분기를 그대로 적는 거예요. 차변에 상품 150만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150만원. 5월 15일날 이렇게 적고요. 5월 20일날 외상 매입금 8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약소금을 발행하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 80만원 부채의 감소, 대변에 부채의 증가, 지급원 80만원. 차변에 5월 20일 외상 매입금 80만원, 대변에 5월 20일 지급원 80만원. 이렇게 분계를 합니다. 요거 금액 틀렸네요. 8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약소금을 발행하면 80만원인데 89만원이 적혔어요. 요거는 캡처를 한 거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80만원으로 바꿔주세요. 자, 분계 33문항 정리합니다. 현금 5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하다. 이렇게 나왔죠? 차변에 현금 5만원, 차변에 보통예금 5만원 자산의 증가, 대변에 현금 5만원. 맞죠? 신한은행에 정기예금 6개월 후 만기 5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다. 6개월 후 만기를. 차변에 정기예금 5만원, 대변에 현금 5만원. 정기예금 5만원, 현금 5만원. 또는 단기금융상품으로 줘주세요. 1년 미만이니까. 3번. 단기자금 운용 목적으로 현대전자 주식 100주를 5천원에 매입하고 수수료 5만원과 함께 현금 지급하다.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100주 5천원 하면 50만원이고요. 이 단기매매 증권만 사올 때 들어가는 수수료를 영업의 비용 984번으로 분기하죠. 수수료 비용 5만원, 대변에 현금 55만원. 그러니까 차변에 단기매매 증권 50만원, 수수료 비용 984번 코드 5만원, 대변에 현금 55만원. 이렇게 분기합니다.
4번 단기자금 운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현대전자 주식 100주 6천원에 매각했다. 대금은 전액 당주해금 계좌에 입금하다. 일단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100주 곱하기 장부가액 5,500원에서 55만원. 이걸 60만원에 팔았으니까 자변의 당주해금 60만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55만원,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또는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 5만원. 이렇게 분기합니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5만원 또는 단기 투자자산 처분이익 5만원이 정답이다. 자, 33문항 정리 2. 청주물산의 제품을 5만원에 판매하다. 대변의 제품 매출 5만원, 차변의 받으럼 5만원. 받으럼 5만원, 제품 매출 5만원. 그죠? 청주물산으로부터 받은 약소금을 할인하고, 자, 이거 할인료 5,000원, 수수료 3,000원 차감한 나머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다. 이걸 매각거래로 분기할 겁니다. 뭘로 분기한다고요? 매각거래. 대변의 받으럼 5만원, 차변의 매출 채권 처분 손실 8,000원, 보통예금 42,000원. 이렇게 분기합니다. 요것도 좀 잘못됐네요. 지금 할인료가 수수료 부분이 빠져 있어요. 수수료 부분이. 자, 수정했습니다. 추심 수수료 5,000원을 차감한 나머지를 당조예금에 입금하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차변에 당조예금 45,000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5,000원, 대변에 받으럼 5만원. 맞죠? 그 다음 8번 외상매출금 15,000원에 대해 대손이 발생했다. 대변에 외상매출금 15,000원 줄여주고 차변에 대손충당금 만원, 미리 준비하지 못한 건 대손상각비 5,000원 이렇게 분기합니다.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이 108번이기 때문에 외상매출금 다음 코드 109번을 사용합니다. 9번입니다. 한국상해로부터 영업용 자동차 한 대를 1200만원 구입하고 취득세를 플러스하죠. 차변에 차량 운반구 1320만원, 대변에 당좌예금 1320만원. 맞죠? 10번 판매 목적으로 원재료 230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3개월 후 지급의 전자음을 발행하다. 차변에 원재료 2300, 대변에 지급어음 2300. 11번 현금 7800만원을 3년 후 지급 조건으로 차입하다. 차변에 현금 7800만원, 대변에 장기 차입금 7800만원. 단기대여금 500만원과 이자 10만원을 송림상해 발행 당좌 수표로 받다. 송림상해는 타인이고 타인 발행 당좌 수표 현금이죠. 차변에 현금 510만원, 대변에 단기대여금 500만원, 대변에 이자 수익 10만원. 이렇게 분기합니다. 13번 수원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65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부채의 감소 차변에 외상매입금 65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65만원. 이거죠. 유형자산 14번 서울상사의 비품을 50만원, 취득원가 100만원, 감가상각 60만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다. 대변의 비품 취득원가 100만원짜리 나가고 그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메꿔주니까 차변의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60만원, 차변에 미수금, 상품이 아닌 비품 팔고 받을 거니까 그래서 미수금 50만원이죠. 그러면 차변이 모자라죠.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분기합니다. 유형자산 다시 한번 볼게요. 50만원짜리를 취득원가 100만원짜리죠. 자, 대변이 100만원 비품, 차변이 감가상각 나가액 60만원, 차변의 외상매출금 50만원 하면 대변이 10만원 모자라네요. 유형자산 처분액 10만원 맞네요. 미수수익 결산시 대여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를 계산하라. 경과분은 미수액을 말하니까 차변의 미수수익 5만원, 대변의 이자수익 5만원. 이게 정답. 16번입니다. 자, 16번입니다. 백주상사와 원재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일부인 5만원을 미리 당전 발행 수표로 지급하다. 계약금 준 거잖아요. 차변에 선급금 5만원, 대변에 당좌예금 5만원. 맞죠? 자, 17번 백두상사에서 원재료 10만원을 매입하고 위에 사례에 지급한 5만원 계약금을 차감한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에 원재료 10만원, 대변에 선급금, 자산의 감소죠. 5만원, 현금 5만원. 맞죠? 다음 문제. 18번. 한라빌딩에서 건물을 6개월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10월 1일 6만원을 월 만원의 집세인데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12월 31일 결산일이 되다 이렇게 나왔죠?
10월 1일날 6만원 6개월치를 줬어요. 10, 11, 12 3달 지났으니까 다음 연도에 지급할 걸 미리 땡겨준 3달치 3만원이 선급 비용이에요. 그래서 임차료 지급시는 차변에 임차료 6만원, 대변에 현금 6만원 이렇게 분기하고요. 결산일 분기에는 3개월치, 차기분 3개월치를 차변에 선급 비용 3만원, 대변에 임차료 3만원 이렇게 분기합니다. 금액이 왜 2만원이죠? 10월 1일날 현금으로 지급했죠. 10, 11, 12 3달 지나갔으니까 제가 푼 게 맞네요. 자, 그래서 차변에 선급비용 3만원, 임차료 3만원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어요. 자, 19번입니다. 지방 출장비 명목으로 직원인 임지훈에게 현금 5만원을 미리 지급하다. 차변에 가지급금 자산의 증가고요. 대변에 자산의 감소 현금 5만원. 위에 임지훈이 돌아와 출장 시 사용한 4만원을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반납하다. 출장 시 사용한 금액은 여비교통비니까 비용의 발생 차변에 여비교통비 4만원, 현금 만원, 대변에 가지급금 5만원. 이게 정답입니다. 21번입니다. 부산 상사로부터 원재료를 5만원의 현금으로 구입하다 그랬죠. 차변에 원재료 5만원, 대변에 현금 5만원. 자, 그래서 수정했습니다. 차변에 원재료 5만 5천원, 대변에 외상매입금 5만원, 현금 5천원 이렇게 됐고, 여기도 원재료 5만원, 현금 5만원, 여기 보통의 금연대 현금으로 정확하게 일치시켰습니다. 부산 상사로부터 원재료 5만원에 매입했다. 차변에 원재료 5만원인데 사올 때 들어간 운임 5천원 플러스 하죠. 그래서 차변에 원재료 5만 5천원, 대변에 외상매입금 5만원, 현금 5천원. 이게 정답입니다. 23번. 장기적 자금 운영의 목적으로 선국저축은행의 어음관리구조에 50만원 현금으로 입금하다. 차변에 장기금융상품 50만원, 대변에 현금 50만원. 이게 정답입니다. 신한은행의 당좌거래 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개설 보증금 5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다. 차변에 특정 현금과 예금, 대변에 현금. 이게 정답이죠. 자, 문제가 약간 오류가 있어서 수정했습니다. 신한은행의 당좌거래 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개설 보증금은 특정 현금과 예금, 차변에 특정 현금과 예금 5만원, 대변에 현금 5만원이 정답입니다. 3번. 장기 투자 목적으로 한일전자의 주식 100주를 현금으로 매입하다. 장기 투자 목적,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이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사온 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장기 금융상품으로 썼죠. 또는 이걸 장기 금융상품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으로 써도 됩니다. 이 부분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써도 된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말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쓰는데 KIFRS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말을 안 쓰죠. 어떤 말을 쓸까요? 지금 제가 분개해 준 걸 갖다가 이제 유가증권과 관련된 용어를 정리해 드릴게요. 보시죠. 단기 매매 증권 코드가 107이거든요. 코드로 외워서 쓰시면 돼요. 전산회계 먼저 공부하시고 전산회계 운용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107이 단기 매매 증권인데 전산회계 운용사에서는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이 178인데 코드번호 외워놓으세요. 매도 가능 증권 178.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비유동자산이라고요. 만기 보유 증권은 181번이고요.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 비유동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107, 178, 181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이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전부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인데 앞에가 단기 손익이냐, 기타 포괄 손익이냐, 삼각후 원가냐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데 말이 어려우니까 외우기 힘드니까 우리가 회계 공부 먼저 하고 전산회계 운영사를 공부한다면 코드번호를 외워라. 107 단기 매매증권, 178 매도 가능 증권, 181 만기 보유 증권이 각각 이거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실에 이거 올려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금융상품 이어서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채권의 해소. 외상매출금 300만원을 고려상사 발행 당좌 수표로 해소하다. 고려상사 발행 당좌 수표는 현금이니까 차변에 현금 300만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300만원. 27번. 하늘상상에 대한 항상이 아니라 하늘상사겠죠. 하늘상사에 대한 받으러움 600만원을 김해상사 발행 약속금으로 받다. 대변에 받으러움 600만원, 하늘상사, 차변에 받으러움, 김해상사 이렇게 되겠죠.
이거 좀 틀렸네요. 자, 수정했습니다. 하늘 상사에 대한 받으럼 600만 원을 김해 상사 발행 당좌 수표로 받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늘 상상이 아니라 상사로 수정해 주시고요. 자, 이거 대변에 받으럼 600만 원, 차변에 남이 발행한 수표니까 현금 600만 원이 되겠죠? 28번입니다. 외상매출금 700만 원을 동전 발행 약소금으로 받다. 차변에 받으럼 700만 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700만 원. 상품 100만 원을 매출하고 미리 받은 계약금과 상계하고 대변에 상품 매출 100만 원, 차변에 선수금 80만 원, 차변에 외상 매출금 20만 원. 선수금 80만 원, 외상 매출금 20만 원이 정답이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전자기장을 위해 K랩 프로그램을 140만 원 현금으로 구입하다. 차변에 소프트웨어, 대변에 현금. 다음 문제. 발명 특허를 신청하고 차변에 특허권 1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100만 원.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팀을 구성하고 자료 수집 비용, 연구 개발비죠, 이거. 현금 지급하다. 그래서 차변에 연구 개발비 30만 원, 대변에 현금 30만 원. 이렇게 분기하고요. 연구 개발비는 자산이 아닙니다. 연구 개발비는 비용입니다. 자, 연구 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자료 수집 비용 이거는 전부 다 비용으로 봅니다. 자산이 아닙니다. 33번입니다. 특허권을 내용연수 10년으로 정액법 감가상각하다. 200만원 나누기 10년 하면 1년에 20만원이죠.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20만원, 대변에 특허권 20만원.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계 33문제 풀이를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